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14일 주식 마감 시간 안내드려 있습니다. 오늘은 긴급 점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코스피 지수가 2348포인트, 최근 2500포인트 직전 고점 대비해서 한 6% 정도밖에 조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체감적인 주가 하락폭은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오히려 800선을 돌파하고 지금 758, 불과 한 7% 정도밖에 하락하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체감 하락 지수는 굉장히 크게 느껴지실 겁니다. 과거 650포인트 때보다 더 많이 하락한 종목들이, 신저가 종목들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왜 이러지? 지수는 별로 하락한 게 아닌데 우리 종목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지? 라고 느끼는 종목들이 중간중간 있을 겁니다. 그 종목들의 이제 면면을 보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좀 도움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뭔가 이제 3월이 되면 또 상장 폐지의 공포도 또 있죠. 감사 보고서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그런 게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주식 종목별로 이렇게 보면 지금 DDM 보시면 이제 신저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년 저점을 이탈해 나간 거죠. 쉽게 말해서. 뭐 이제 더 이상 떨어질 게 없는 것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뭐 신저가죠. 거의 맞죠? 도전 비전 위에 대비해서 엄청 많이 또 하락했고요. 오늘 하루만 이렇게 10%씩 이 보시면 카프로라는 회사, 그 다음에 도전 비전 최근 반등이 그냥 무색하게 할 정도로, 그 다음에 한국 이건 앙커인가요? 이 종목이 뭐 거의 작전 주식 같이 움직였는데 바이브 이렇게 최근 반등했던 종목도 급락이 나오고 바닥에서도 급락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급격히 이제 나빠지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또 반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잘 알고 있는 2차전지 관련주 이런 종목들은 뭐 거의 뭐 하락이 나오지도 않고 뭐 계속 좋은 모습을 유지하면서 이게 시장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난해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신고가를 갱신했거든요. 도대체 시장이 왜 이럴까 싶은 거죠. 코스닥은 4%가 하락했는데 에코프로는 지금 코스닥 150에 있는데 신고가고,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좀처럼 쉽게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개인 종목들, 외국인 종목들, 이 도대체 누가 사고 누가 팔고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 흐름이 좀 예측이 돼야 되는데 전혀 지금 시장이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에코프로비엠 고점에서 뭐 거의 2배 올라갔거든요. SM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막 급락이 나오지만 이제 또 이런 급락이 나올까봐 사지도 못하고 급등이 나오고 또 하이브는 또 급락 나오고 이 변동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떨어지는 것들은 tum의 급락이 나오고 있고요. 보시면 뭐죠? 장중에 막 6%, 8%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이 바로 자칫 내 옆에 잘못 걸리면 이제 이렇게 급락을 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그동안 계속 나갔는데 이제 뭐 손절하고 이제 더 이상 살 투자자들도 없는 것 같은데 주식 투자자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감소한 건 사실이죠. 금리가 높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투자 심리도 안 좋고 시장에 도는 유동성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는 거는 누가 붙잡아 주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사야 되는 기관들이 뭐 공매도 쇼커버라든지 뭔가 특수한 이슈라든지 뭐 쏠림 현상으로 움직이는 종목 한 10% 20% 외에는 계속 지금 시장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힘든 형국이죠. 이런 형국이 이제 마무리돼야 되는데 그나마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되면서 추가적인 이제 금리 인상, 유동성 축소 현상이 좀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우려했던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이제 주식 비중에 대해서 좀
비관적으로 본 것과 긍정적으로 본 것 두 가지가 있다면 비관적으로 좀 많이 봤었죠. 그래서 항상 50-50 외치다가 이제는 좀 괜찮아지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니다 다를까 다시 또 꺾어지고 있습니다. 그 꺾어진 이유가 저는 국내 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먼저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위태롭다, 건설 경기가 안 좋다, PF 대출이 위험하다, 지방저축은행이 위험하다, 증권사 PF 대출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뭔가 파산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우리나라 증시가 한번 휘청할 수 있겠다 했는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외국인들이 연일 국내 주식을 순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1월 달에. 그러고 나서는 다시 또 지금 또 순매도로 2월 들어서서 돌아서고 지금 3월도 안 좋습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수급으로 주식시장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다 보니 내가 틀렸나? 내가 맞나? 내가 틀렸나? 내가 맞나? 계속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증시를 뭐 100% 예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 최대한 그 시스템적인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분할 매매, 그 다음에 분산 투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조언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절대 신용 안 된다, 뭐 현금으로만 주식 사야 된다, 네. 그렇게 얘기는 드리고 있는데도 이렇게 시장이 패닉 세일이 나오면 어차피 다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버틸 수가 없는 거죠. 분산 투자, 분할 매수를 해도 주식이라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투자라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금 시장이 아니니까 변동성이 없는 은행 예금이 아니라서 그런 거겠죠. 여러분들도 뭐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미국 증시가 이렇게 급락하고 있는데 우리 증시만 이렇게 급락하느냐, 아니면 해외 증시도 이러냐,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은행주들도 마찬가지, 미국 은행주만 이런 건 아니고 일본 은행주들도 지금 또 패닉 세일이 좀 나왔습니다. 보시면 여기 일본 보시면 오늘 급락 미쓰비시 파이낸셜이라는 기업이 보시면 그동안 은행주가 움직임이 괜찮았었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아까 우리 얘기했던 실리콘밸리 뱅크가 지금 이제 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가장 무서운 게 이제 원금 전액 손실이라는 위험이 있죠. 제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주식이 이렇게 파산이 돼버리면 원금 전액 손실이 있습니다. 은행주가 안전하면서도 무서운 게 바로 이런 거죠. 고배당을 주고 안전하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동성 리스크가 발생되거나 뭐 이제 뱅크런 일어나 버리면 그냥 이틀 만에 문이 닫아 버려졌거든요. 그래서 지방은 저도 계속 지금 얘기 드리는 게 아까 얘기했던 증권사, 소형 증권사와 국내 지방은행에 대한 좀 리스크가 지금 계속 좀 불거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고금리 정부가 이제 정책을 이제 펼치는 과정에서도 예대 마진을 낮추고 유동성을 돌게끔 지금 계속 정책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죠. 그런 현상들이 이번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사태를 안 일어나기 위한 좀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도쿄 미쓰비시 파이낸셜도 쭉 주가가 올해 계속 좋다가 완전 내려앉았습니다. 스미모토 파이낸셜 마찬가지 급락 나오고 있죠. 혼다 자동차마저도 흔들리고 있고요. 소프트뱅크 그룹 마찬가지. 이 증시가 글로벌 증시 자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요게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어야 되겠죠. 역시 AI 그룹 보험, 안전하다는 금융사 HSBC 홍콩 상해 은행도 좋다가 급락.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 금융위기 과거에 리먼 사태 때 어떤 리스크가 오는 게 아닌가, 다들 이제 화들짝 놀란 상태입니다. 저도 뭐 마찬가지고 다들 이제 그 트라우마가 있죠. 우리는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를 경험했고 IMF를 경험했고 두 번의 큰 금융위기를 경험했습니다. IMF라는 뭐 우리나라 증시 역사상 가장 큰 하락을 경험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리먼 브러더스 사태, 뭐 쌍둥이 건물, 뭐 오만 일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일이 또 생기나라는 이제 생각이 이제 들기 때문에 얼마였습니까? 1986년 그 다음에 이때 1998년 IMF 때 1000포인트에서 몇 포인트까지 빠졌죠?
200 거의 300포인트까지 70%가 빠졌습니다. 지수가. 그리고 꽝 한 번씩 꽝꽝꽝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네. 무섭죠. 네. 277 여기서 지수가 2000에서 또 1000 리먼 사태 때 그럼 지금 3300에서 반토막이면 얼마입니까? 네. 네. 무서운 거죠. 그렇게 이제 공포가 엄습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이 10년 동안 20년 동안 성장을 해왔으면 코스피 20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2300이면 나쁘지 않은데 뭐 2000까지 내려앉아 버리면 이제 공매도 뭐 금지라든지 어떤 구원투수 연기금 뭐 그다음에 증권 안정기금 뭐 이런 것들이 또 추가적으로 투입될 수도 있을 겁니다. 불과 얼마 전 2020년도에만 하더라도 이제 지수가 1500까지 내려앉는 정말 공포스러운 국면이 있었는데요. 그걸 이제 회복하고 이제 올라왔는데 지금 또 이게 왜 이런가 싶은 거죠. 3300, 1500, 1800, 1800 반, 900 고점 대비 2200포인트, 900포인트 반 정도 조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 바닥을 치고 올라와서 2200선에서 지금 계속 조율 중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이상의 하락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업종별로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종들이 여러분들도 괴롭히고 있고 힘들게 하고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주식시장이라는 곳이 보시다시피 19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이란 곳은 5일장 우리 뭐 동네 요즘에 시장이 재래시장이 핫해지고 있죠. 뭐 서울에도 뭐 그다음 백종원 시장 뭐 여기저기 뭐 5일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안에 있는 가게들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게 다른 점이죠. 그렇죠? 핫도그 가게도 있었지만 뭐 순댓국밥집도 있었고 뭐 소머리국밥집도 있었고 뭐 전집도 있었고 호떡집도 있었고 다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 집들이 유지되고 있는 집들이 별로 없죠. 절반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은 코스피라는 시장인 거죠. 개념이. 그렇죠? 여기 와서 너네들이 너의 사업을 펼쳐. 여기는 상장이 되는 곳이죠. 거래소, 그 다음에 코스닥 이 두 군데 우리나라에 그 다음에 코넥스라는 세 군데의 시장이 있죠. 이 시장을 제공해 줄 테니 여기 들어오면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주식을 사고 팔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백화점을 가면 그 백화점 안에서 뭐 롯데리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아웃백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옷가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영화관도 있고 그곳에서 모든 것을 한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 그 안에 들어가서 모든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자칫 잘못해버리면 이제 그 시장에서 이제 아웃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상장 폐지라고 하는데 장사가 안 되거나 아니면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거나 사기를 친다거나 뭐 분식 회계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웬만해서는 있게 유지를 해줍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돈을 잘 버는 기업과 못 버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제 잘 버는 기업을 투자를 한다면 계속 이 안에서 유지만 된다면 나중에는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거겠죠. 반드시 돈을 잘 번다는 전제하에 어떤 기업은 뭐 주가가 많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또 올라가기도 하고 또 올라갔다가 떨어지기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분명히 한 번 정도는 사이클이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가스라는 종목도 오늘 잠깐 언급했던 종목인데 이 말도 안 되는 이 서울가스라는 이 움직일 것 같지 않았던 회사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 테마로 이렇게 5만원짜리가 50만원까지 10배 올라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곳이 주식시장입니다. 재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이 기업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예, 서울도시개발 종목 대주주도 대성홀딩스 서울도시개발 좀 이상한 거죠. 자사주 있고 그러니까 돈을 그러면 엄청 많이 벌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예. 매출도 뭐 거의 비슷합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 영업이익이 30억, 160억 벌었습니다. 그러면 160억 벌었으니까 시가총액이 아마 1000억 정도 되겠네 생각하고 봤는데 시가총액이 얼마죠? 2조 4천억입니다. 예. 예. 이 회사가 1년에 벌어들인 돈이 겨우 100억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2조 4천억까지 올라간 거죠. 완전히 거품입니다. 완전 순수한 거품이죠. 네. 거품의 그냥 거품의 거품입니다. 근데도 이걸 거품인지 진짜인지 판단이 안 서는 거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는 또 물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급락하면 다 와장창 반토막 나고 또 마이너스 70% 80% 되는 거거든요. 이게 개인 투자자들의 운명인가요? 뭐 어쩔 수 없지만 또 여기서
이렇게 급등시킨 거를 눈으로 보고 주식 투자를 하니까 개인 투자자는 이 끝없이 올라가네, 끝없이 올라가네. 이 끝없이 올라가는 주식을 50만 원 주고 사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런 기업들이 이제 하락하기 시작하면 끝없이 이제 하락하는 거예요. 예. 반대로 이제 이 차트를 뒤집어 놓은 종목들을 사서 나중에 시간이 지금 당장은 이제 영원히 더 이상 기회가 오지 않겠구나 생각했는데 그런 기업들이 또 반대로 또 상승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이진 않다. 주시장은 절대 이대로 이렇게 끝없이 상승할 종목들도 뒤집어지면 폭락 완전히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종목이 또 급등 뭐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이 보십시오. 완전 역배열 언더슈팅 종목이잖아요. 야, 이제는 끝났다. 이 종목은 이제 더 이상 손도 댈 수 없는 종목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 주식은 절대 사지 마세요. 전문가님들 TV 방송을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매수하지 마세요 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바로 서울가스거든요. 이 종목을 뒤집어 버리면 너무 사고 싶은 종목, 여러분이 봤을 때 너무 사고 싶은 종목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거죠. 이게 참 사람이 신기하다는 겁니다. 예. 조심하시고 항상. 힘든 이 과정도 언젠가는 다 끝이 날 겁니다. 또 시장은 괜찮아질 거고 우량한 주식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께 가장 중요한 거는 늘 얘기 드리는 좋은 기업을 사야 됩니다. 좋은 기업, 돈을 잘 버는 기업,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을 사시면 어쨌든 자녀에게 물려주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자녀에게 물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됩니다. 근데 돈을 못 벌고 적자이고 부채가 너무 높고 뭐 재무제표가 안 좋은 기업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영원히 기다려도 돌아오지 못하다가 결국 없어지는 기업들이 많다라는 것 꼭 명심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대주주. 대주주가 많은 기업은 어쨌든 돌고 돌다가 결국 돌아옵니다. 근데 대주주가 없는 기업은 돌고 돌다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죠. 이런 기업 보시면 대주주분이 세원, 오늘 하한가 맞았는데 세원 ENC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거의 하한가 수준까지 갔죠. 근데 이 아이는 지금 대주주가 없잖아요. 디지털 킹덤 홀딩스 5%. 이러면 이제 이 아이는 돌아서 어디로 돌아올지 모르는 기업으로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재무도 안 좋죠. 보시면 계속 별도로 한번 볼까요? 단기 순이익이 계속 적자죠. 이러면 이제 돈도 없죠. 부채 비율 이런 거 체크해서 그러다가는 이제 안녕 하고 가버리는 거. 시가총액 얼마죠? 500억. 그냥 이거 없어져도 정부에서는 구제를 안 해주거든요. 이런 게 중요합니다. 절대적인 원칙. 마찬가지 DMF 이거는 대주주 지분이 넘나요? 얘는 그래도 대주주 지분이 정답 유통이라는 대주주 지분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웨스트포인트 인베스트 이런 아이들이 얘를 그래도 어떻게든지 살려주겠죠.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내 주식이니까, 내 돈이 투자가 되었으니까. 조금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얘기 드리고 반드시 좋은 기업을 투자하면 괜찮아질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